어느 날 아는 한의사가 생겼다. 여러분, 계획임신이 좋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? 원장님 그냥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저랑 알아보시면 계획임신이 좀 더 그냥 임신 시도보다 좋다는 거 알 수 있게 돼요. 가임기 때 임신 확률 언제 해야지 좋을지 잘 모르잖아요. 맨날 할 수 있으면 좋겠지.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. 그럼 언제 하면 가장 임신 확률이 높은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계획 임신을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. 미디어에서 보면 태교 방법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많이 볼 수 있으세요. 근데 그런 태교 방법 이전에 계획 임신을 통해서 애를 가질 때 수정한 상태에서 뭐 좀 잘 성공하고 기형아 출산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 보통 계획 임신이라고는 앞서 말했듯이 배란 주기를 체크하셔야 돼요. 뭐 배란 주기가 되게 일정하신 분들이라면 괜찮으시겠지만 배란 주기가 좀 불규칙하신 분들은 본인의 배란 주기를 체크하시고요. 보통 3개월 전부터 뭐 배태기 테스트를 통해서 배란 주기를 잡는다든지 또 병원을 다니면서 내 배란식이 언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신다면은 좀 더 계획 임신을 세우는 게 좀 유리합니다. 이렇게 배란기가 언제인지 파악하고 나서 어떨 때 좀 더 시도를 하면 좋다는 거를 몸으로 체득하고 준비를 잘 하신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계획 임신의 성공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. 계획 임신의 첫 번째, 나의 배란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. 아시겠죠? 두 번째로는 산전 검사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요. 계획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배란이 좀 정확하게 나오고 하니까 난 뭐 별 문제 없겠지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. 근데 막상 산전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배란이 좀 흔들린다 이러신 분들은 뭐 다낭성 난소증을 진단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배란이 일정한 경우에도 난관에 수종이 있다든지 난관에 뭐 물이 차 있다든지 자궁 성근증이 있다든지 자궁 내막이 얇다든지 또 근종이 있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에 따라서 임신에 방해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. 간혹 환자 중에서 갑상선 질환 앓거나 당뇨에 뭐 내당능 장애라 그러죠. 당뇨까지는 아니라도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보통 임신하게 되면은 그 살이 빨리 찌게 되면서 당 수치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내가 뭐 건강하고 튼튼하다 그러면은 뭐 당뇨 전 단계에서 내당능 장애 전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지만 내당능 장애 이런 정도에 있는 환자들은 당뇨까지 올라가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돼요. 그럴 경우에 당 수치를 충분히 안정시켜 놓고 또 갑상선 수치를 충분히 안정화시켜 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산전검사가 비단 자궁 골반 내 질환을 의미하지는 않고요. 몸 전체적인 상태를 좀 더 잘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이런 것까지 다 교정하고 생활 습관을 좀 더 완전히 만든 다음에 들어가실 때 좀 더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산전검사, 자궁과 골반 내 검사와 몸 전체적으로 하는 검사, 이 두 가지 검사다 잊지 말아주세요. 세 번째로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건데요.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동안 사람들이 살도 많이 찌고 몸무게도 무겁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들어가실 때 한 2에서 3kg 정도 한 6개월 또는 3개월에 걸쳐서 체중을 좀 감량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. 특히 체중 감량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배란 주기가 좀 불규칙하신 분들 있잖아요. 이 살만 한 2, 3kg 빠져도 배란 주기가 뭐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상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잊지 마세요.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약간 감량하는 것 되게 좋더라고요. 두 번째로는 이런 거 말고 몸 전체에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키우는 곳이 바로 자궁 골반이잖아요. 골반 주위의 근육을 되게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뭐 필라테스나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 골반 운동을 좀 잘해주시면은 아기를 가지실 동안도 좋겠지만 특히 출산한 이후에 비뇨 생식기 질환을 좀 덜 앓게 되고요. 출산 후에 그 자궁이 좀 줄어들잖아요. 그 줄어드는 비율도 훨씬 좋고 또 회복되는 능력, 오로를 배출한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골반 주위의 운동 적극 권유합니다. 가볍게 살 빼기 그리고 골반 주위의 근육 강화하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산모들의 건강한 몸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.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방금까지 이제 예비 엄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. 이제 예비 아빠도 준비하셔야 되죠. 가장 중요한 게 살 빼라입니다. 현대인들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책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운동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할 걸 권유드리고요.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70일에서 100일 정도 걸려요. 지금 나온 정자는 여러분
70일 전부터 또는 100일 전부터 준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내가 다음 달에 임신을 목표하니까 지금 내일 올 거사날이다. 오늘부터 몸 만들고 술만 안 먹으면 돼. 이게 아니에요. 70일에서 100일 전부터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요. 살 빼주시고 그 다음 술과 담배 같은 거 좀 줄여주세요.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 이런 거 같이 드시면서 몸 상태를 최적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. 남자들의 경우에 운동도 유산소 운동보다 좀 더 강력한 하체 운동이라든지 땀이 뻘뻘 나올 정도의 근력 운동이 좋고요. 고환주위에는 너무 붙는 삼각 팬티보다는 좀 헐렁한 사각 팬티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.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요. 예비 엄마, 예비 아빠들 꼭 주말에 같이 운동해 주세요. 운동하라 그러면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운동해서 부부 관계도 좋고 또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느낌도 좋으실 거예요. 계획임신 100일 잡았으면 적어도 100일 전부터 꾸준한 운동으로서 체중 감량과 근력 운동 두 가지 동시에 좀 잡아주세요. 아시겠죠? 엄마 아빠 전부 다 이제 준비를 다 끝냈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임신 시도를 해야죠.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딱 손잡고 잠자리를 가진다고 해서 한 번만에 임신 시도 잘 안 됩니다. 뭐 어떻게 하면 임신 시도가 좋을까요? 조금 더 원리를 좀 알아봅시다. 자, 봅시다. 여기 난소가 있죠. 여기서 이제 난포가 자라요. 점점점 자라다가 2mm 정도가 되면 딱 배란이 되죠. 나팔관에 포집돼 있는데요. 나팔관에서 딱 포집된 난소는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쇠퇴하게 돼요. 이 동안 거의 대부분 난자를 만나야지만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언제쯤 해야지 좀 더 확률이 높을지 좀 그런 시기가 있겠죠?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 2부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일단 1부를 마쳤는데요.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창에 지금 남겨주시면은 곧장곧장 저희가 응답해 드릴게요.